우리 문명은 지금 지구의 화석 연료와 약간의 태양광, 원자력으로 돌아갑니다. 인류가 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우주적 기준으로는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구 하나가 아니라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 전부를 단 1%도 남김없이 끌어다 쓰는 문명을, 별 하나를 통째로 껍질처럼 감싸버린 거대한 구조물을. 오늘은 우주에서 가능한 문명의 궁극적인 모습과 별을 삼키는 거대 구조물 다이슨 9, 그리고 그것을 우주에서 실제로 찾으려는 시도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문명을 등급으로 나누는 특별한 척도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1960년대 한 천문학자가 우주 문명의 수준을 그들이 다루는 에너지의 양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카르다쇼프 척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1형 문명은 자기 행성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전도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행성 하나의 날씨와 지진, 그 별에서 오는 모든 빛을 완벽하게 다루는 수준이죠. 2형 문명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기 별이 내뿜는 에너지 전체를 사용하는 문명입니다. 그리고 3형 문명은 무려 은하 하나 전체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문명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을 자기 것처럼 다루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이죠. 문명의 발전을 인구나 기술이 아니라 오직 다루는 에너지의 크기로 바라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직 1형 문명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 인류의 수준은 대략 0.7형 정도로 평가됩니다. 1형 문명이 되려면 지구에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 전부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류가 1형 문명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수백 년이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주 문명의 사다리에서 이제 겨우 첫 번째 칸을 오르는 중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보다 훨씬 앞선 2형 문명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들은 대체 어떻게 별 하나의 에너지를 통째로 끌어다 쓰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다이슨 9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20세기의 한 물리학자는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라면 자기 별을 완전히 둘러싸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 그 별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거둬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껍질 같은 구조물이 바로 다이슨 9입니다. 태양처럼 밝은 별 하나를 지구 궤도만한 크기의 거대한 인공 구조물로 통째로 감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사방으로 흘려보내던 막대한 에너지가 단 한 줄기도 새어나가지 않고 전부 그 문명의 손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는 태양이 내뿜는 전체 에너지의 20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냥 우주로 흩어져 버리죠. 다이슨 9는 바로 그 버려지는 에너지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쓰겠다는 발상입니다. 물론 별 하나를 통째로 감싸는 단단한 공껍질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만한 재료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거대한 껍질은 자체 중력을 못 이기고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 현실적으로 보는 형태는 하나의 단단한 껍질이 아니라 수많은 태양광 수집 위성이 별 주위를 촘촘히 벌떼처럼 둘러싸고 도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이슨 수엄, 즉 다이슨 물이라고 부릅니다. 수십억, 수조 개의 인공 구조물이 별 주위를 겹겹이 돌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 걷어들이는 거죠. 이런 문명은 자기 별의 에너지를 사실상 무한에 가깝게 쓸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다이슨 9는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거대 구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별에서 직접 물질을 뽑아내 원하는 대로 활용하는 개념이나 심지어 별 여러 개를 통째로 옮겨 원하는 자리에 재배치한다는 아이디어까지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얼핏 허황된 봉상처럼 들리지만 이런 발상의 바탕에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문명은 발전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류의 역사만 돌아봐도 우리가 다루는 에너지의 총량은 시대가 지날수록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불에서 증기기관으로, 다시 전기와 원자력으로 말이죠. 만약 이 흐름이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어진다면 언젠가 한 행성이 가진 에너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문명의 눈을 돌릴 곳은 결국 자기 머리 위에서 매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아무 대가 없이 쏟아내고 있는 바로 그 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슨 9는 에너지를 향한 문명의 갈망이 다다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종착점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정말 어딘가에 이런 문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우주에서 알아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슨 9가 별빛을 가로채면 그 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으로는 이상하게 어두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죠. 걷어들인 에너지는 결국 열로 바뀌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의 형태로 다시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별이 보이는 빛은 이상하게 약한데 적외선은 유난히 강하게 나온다면 그건 그 별이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적외선의 흔적을 단서로 삼아 하늘에서 다이슨 9의 후보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을 그들이 흘리는 열의 흔적으로 추적하는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추적이 전 세계를 흥분시킨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별에서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그 별의 밝기가 불규칙하게,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뚝뚝 떨어졌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한 겁니다. 행성이 앞을 지나갈 때 생기는 규칙적인 깜빡임과는 전혀 다른 설명하기 힘든 패턴이었죠. 일부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어쩌면 이것이 건설 중인 거대한 인공 구조물, 즉 다이슨구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이 외계 문명의 흔적일지 모른다며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정밀한 관측이 이어지면서 이 이상한 밝기 변화는 별 주위를 도는 거대한 먼지 구름으로 대부분 설명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었습니다. 외계 구조물이라는 증거는 없었던 거죠. 다만 이 소동은 우리가 이제 그런 신호를 진지하게 찾고 검증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미 하늘 전체를 뒤지는 대규모 탐색에 나서 있습니다. 우주를 적외선으로 촬영한 방대한 지도를 샅샅이 훑어서 유난히 열을 많이 내뿜는 이상한 별이나 은하가 없는지를 찾는 겁니다. 특히 어떤 은하 하나가 통째로 눈에 보이는 빛은 약한데 적외선으로만 이상하게 밝게 빛난다면 그건 그 은하 속 수많은 별이 이미 거대 구조물로 뒤덮여버린 사명 문명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십만 개의 은하를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본 대담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돌아온 결과는 하나같이 침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문명의 흔적이라 할 만한 신호는 그 넓은 우주 어디에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의 질문이 남습니다. 은하 전체를 지배하는 사명 문명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주는 138억 년이나 되었고 그 안에는 별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만약 문명이 흔하다면 우리보다 수백만 년, 수억 년 앞선 문명이 이미 은하 곳곳에 다이슨구를 세우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뒤져도 그런 거대 문명의 명백한 흔적은 아직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이상하리 많지 조용합니다. 어쩌면 문명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스스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들을 알아볼 눈이 없는 걸까요? 이 침묵의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거대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봅니다. 다이슨 구도, 이형 문명도 아직은 순전히 이론과 상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상상은 문명이 에너지를 얼마나 갈망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미래가 놓여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겨우 0.7형에 머문 우리 인류도 만약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다면 언젠가는 태양을 감싸 그 에너지를 거둬들이는 날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이슨구는 외계 문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먼 미래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조금 덜 외로운 존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